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오늘은 장이 어땠죠? 오늘은 코스닥은 플러스로 끝났고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정시랑 똑같이 가는 것 같죠. 일단 간밤에 다우가 0.0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다우와 거의 흡사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수급도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200억 현물에서 팔았고 기관에서는 13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38억, 기관에서 35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일단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일단 해외 증시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상해 종합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2.28%. 무엇 때문에 급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급등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보면 하락폭이 좀 깊었고 상해 증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패렴이 조금 소강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해서 상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왔던 자리, 처음에 급락했던 자리까지 지금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강했고 전혀 뭐 큰 그게 없이 강하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종목부터 들어가서 한번 보면 자, 먼저 바른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S 관련해서 일단 장이 끝나고 나니까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날 끝날 때도 일단 보면 대장 역할을 했고 일단 장대 연봉을 그렸지만 상한가에서 빠져서 종가에는 플러스 4.7%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보면 지금 그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일가 거래 연장이라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3일 동안 더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아마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손 ENI, 자, 바른손 ENI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째 다 됐고 내일부터 화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풀려서 일단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일단 상당히 좋은데 일단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보면 거래 정지되는 게 아니라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죠. 일단 예고가 나왔는데 일단 빠진 거는 상대적으로 바른손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빠져서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전날로 돌아가면 자, 제가 항상 이 포카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79에 일단 풀하우스를 뜨려고 들어갔는데 내 패가 풀하우스가 안 뜨고 일단 3봉만 트리플만 가지고 끝났다. 그 마지막 히든에서 풀하우스가 못 뜬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패를 보고 못 이겼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배팅을 안 하고 이렇게 죽죠. 이 마지막 상대한테 졌다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 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하수들은 풀하우스가 못 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패를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배팅을 하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확인 작업을 해서 끝까지 패를 봅니다. 상대방 패를 보기를 원하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이 19%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내가 이 급등할 걸로 생각해서 반등을 할 걸로 일단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종가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 안 하고 이렇게 가면 그 다음날 다시 해서 아침에 또 10% 또 9%까지 하락을 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일단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내가 요 밑에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밑에 있었으면 19% 빠졌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요 위에서 만약에 샀다라면 사갖고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잡았다라면 여기서 견딜 수가 없겠죠. 10% 한 20% 손실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가 이날 손절하든지 이날 손절하게 만드는 거죠, 세력이. 그리고 난 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서히 해서 다시 반등을 해서 10 플러스 10%로 상승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오늘 아침 시초가가 됐든 안 그러면 두 번째 호가에 던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본전 위에서 이렇게 판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잘못 판단을 했을 때에는 손절하는 것이 이 정신건강이나 이 다음 내가 종목을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계속 빠져 있으면 그 종목에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른손 ENI 같은 경우에 또 종가에는 거래정지라는 에고라는 그 공시가 나니까 또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들은 또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죠. 물려서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다시 해서 일단 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져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 보면 빠질 때 거래량이, 제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거래량 보면 이렇게 상한가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마 세력의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여기 같은 통상적으로 세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습니다. 2100만 주, 오늘 같은 경우 900만 주 터졌죠. 일단 마음만 먹으면 세력들이 다 털고 나올 수 있는 그 물량이 다 터진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이든 뭐든지 간에 여기서는 거래량 없이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 터져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평단가가 만약에 세력이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겠죠. 예, 있는데 지금 현재 세력이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일단 자기가 판단할 때 판단을 해서 진입 시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예측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 그러고 자기가 보니까 견딜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끌고 가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팔 틀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그 50 관련해서 이 마스크 관련주,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가지고 놀다가 이 보면 세력이 다 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세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줍니다. 그 밑에까지 뭐 공포를 이렇게 맛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세력들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 밑에 저가까지 얼마 빠졌나요? 35% 빠졌습니다. 근데 빠진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고가에서 사서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가지고 있다라면 엄청난 공포인 거죠. 그럼 정말 이게 해서 원래 있던 자리까지 올렸다가 내릴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될 거냐,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이 보면 제가 보면 거래 대금이 이제 많이 지금 현재 다시 또 거래 대금이 늘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다시 해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일단 해서 오늘 또 상승해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후단 매매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좀 다시 반등해서 조금 올라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린 사람이라든지 하면 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간이지, 여기서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간은 아닐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른손 ENI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방금 보여드린 50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자꾸 해갖고 내일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자꾸 소설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판단을 할 때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뭐 견딜 수가 있다 그러면 가져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틀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초록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BTS 뭐 드라마 출연 관련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오늘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오늘 장중에는 일단 좋았는데, 마지막에 일단 뭐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몇 번 일단 한 것 같은데, 결국에서 상한가로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도 뭐 크게 변동성 없이 일단 해서 150만 주 지금 사여져 있는데, 일단 뭐 특별한 그 사항이 없으면 내일 갭에서 떠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원래 수급주는 아니니까 그런 관계는 없지만, 일단 수급에서 오늘 기관에서 28만 8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네요. 근데 특이사항은 기타 법인에서 조금 많이 판 것 같습니다. 한 560만 주 정도 판 것 같네요. 일단 어떤 통상적으로 이제 기타 법인에서 팔면 안 좋은데, 일단 장 끝날 때까지는 특별한 공시가 없었던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일단 내일 아침에 일단 잘 끝난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PC. 자, DPC가 전날 상한가를 갔죠. 전날 상한가 갔다가 오늘 또 갭 아침에 8.4% 띄웠다가 오늘 24%, 25%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일단 시간에서는 일단 단일가 거래 공시가 예고 공시가 됐죠. 단일가가 되는 건 아니고 예고 공시가 나다 보니까 시간에서는 일단 조금 하락해서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자, 전일 상한가 여기서 마감을 해서, 일단 상한가 마감을 해서 아침에 갭을 해서 띄워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시초가 매매하는 사람들 시초가에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은 시초가에서 양봉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음봉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시초가에 만약 잡았다라면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렇게 뭐 상한가 간 경우에는 뭐 시초가 잡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시초가에 잡았다라면 저 같으면 여기 5분 10분 되는 요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합니다. 10분 딱 되는 타이밍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제 팔 수 있나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 꼭지에서 팔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말 꼭지에서 파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면 최고 꼭지에서 팔고 싶겠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최고 꼭지에서 팔고 싶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뭐 어깨에서 팔고 뭐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게 발목인지 어깨인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누구나 나 여기 꼭지에서 팔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 여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파는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리수를 뜨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날 때는 무조건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엄봉거리면 언제 팝니까? 요 자리에서 팔고 나와야 되죠. 엄봉이 거리면 다시 양봉이 돌리면 다시 슈팅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락이 시작이구나 싶어서 여기서 팔죠. 근데 만약에 이 시초가 안 잡고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만약 여기 잡았다. 여기를 잡으면 언제 팔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팝니다. 근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내가 만약 이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팝니까? 하락을 했다가 양봉을 걸린다든지 안 그러면 하락이 엄봉거리면 요 자리에서 팔죠.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팝니다. 그 다시 해서 내려와서 다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꼭지에서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고수들은 여기서 파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수들은 요 자리에서 여기서 판다든지 안 그러면 요 자리에서 팝니다. 제가 조금 전 시초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시초가에 잡은 사람은 여기서 판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판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엄봉거렸다 양봉거리는 요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안 팔고 계속 있는데 여기까지 갖고 내려왔다. 정말 주식 못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샀는 가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향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이런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았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팝니다. 근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와서 기다렸어요. 그럼 여기서 다 팔아야 돼. 왜냐하면 전고점 왔잖아요.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못 팔았으면 눌림목 줄 때 양봉 날 때 이때 다 팔아야 돼요. 그때 못 팔았다. 그럼 재수 좋으면 올라오면서 팔아야 되죠. 욕심내서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간다. 난 내일까지 봐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옵니다. 여기서 고민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팔까? 가져갈까? 하락의 추세가 여기 양봉보다 음봉 숫자가 많죠. 하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음봉을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또 고민을 하죠. 내일 아침에 시초가만 봐야지. 내일 만약 시초가 이 밑에 하단에서 1950원에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방 맞고요. 아니요, 제가 이게 하려고 제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방송하는 거니까 질문을 안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주식 못하는 사람들은, 초보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 오면 무조건 챙겨야 돼요. 무조건. 내려와 하방이 음봉이 숫자가 많아지면 위험한 구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보면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아쉬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고수들은 절대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면 감사하다고 여기서 그냥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도 이렇게 팝니다. 우리가 꼭 보면 알아야 될 게 내가 주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내가 재수 좋아서 여기서 잡았어요. 그럼 보통 보면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내가 샀는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열 때까지 오면 절대 안 돼요. 여기 깨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내가 스스로 감안해서 요까지 따보면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 안 하면 바로 지옥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50이라든지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발언선 보여드렸잖아요. 마찬가지야. 개인들이 몰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가격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개인들은 보통 보면 여기가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익 왔는 게 봤잖아. 5% 됐든 10% 됐잖아. 아, 여기를 이제 본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감안해서 여기 있다고 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돈 꼴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기 키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도 똑같이 이 BTS 관련주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키스트. 어제 제가 저기 아프리카 TV 방송을 보니까 뭐 어떤 카페에서 뭐 키스트를 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만약에 이 종가에 샀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초가 팔든지 안 그러면 10분 내로 팔든지 이렇게 합니다. 보통 보면 만약에 하는데 여기서 내려왔다 다시 자기 매수가 아래로 떨어졌죠. 여기까지 이 자기 손실권까지 가지고 넘어가면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고수들은 여기서 다 틀어요. 근데 이거 초보들은 이렇게 가지고 넘어올 수 있죠. 그 다시 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전날 만약에 종배를 했다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팔았다라면 여기 팔았다고 잘했죠. 근데 이거는 이 앞으로 보면 계속 본다면 돈 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종가에 샀으면 여기서 파는 구간이고 만약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면 만약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 돌파 매매를 하죠. 시쪽 만약에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보통 파는 경우가 많죠. 뭐 자기가 돌파 매매를 하든지 눌림 매매를 하든지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봉보다 음봉 숫자가 많습니다. 이제 하락이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력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키스트의 주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 자, 시간이 1.32%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뭡니까? 시초가에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4,100원. 자, 손절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손절가를 만약 잡는다면 3,825원을 잡겠습니다. 만약 3,825원 만약 이하로 빠질 경우에 5분봉 기준으로 3,825원을 이탈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뭐 다우가 만약에 보합으로 끝난다는 조건 하에서 만약에 제 같으면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 4,100원을 아래에서 시작하게 되면 시초가에 던질 것이고 만약에 4,100원보다 위에서 시작할 경우에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 제가 매매하는 원칙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 정배 마왕 네이버 카페입니다. 요렇게 제가 매매하고 있는 것들은 매일매일 요렇게 해서 제가 종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고 해서 같이 매매를 리딩 받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요 카톡 아이디랑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 해드립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카페 오셔서 가입 인사 남기시고 리딩 받아서 매매하면 매매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절대 가지고 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스캘프로서 뭐 오전 매매가 됐든 시초가 매매가 됐든 오후가 매매가 됐든 그날 무조건 다 틀고 현금 100%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리딩 나서 만약에 손실 나게 된다. 그럼 제가 100% 일단 보증을 해드리고 그 만약에 손실 많이 될 때까지 리딩 해드립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매매를 하고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보면 내가 패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손절 처리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회원분이 한 달 동안 바깥에 잠깐 갔다가 오셨는데 한 달 동안 손실을 얼마나 냈냐면 뭐 그분한테 동의를 구한 건 아니지만 2,400만 원을 꼴았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12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대부분의 손실 나는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경협주가 됐든 뭐 대북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지고 스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윙하고 있는 뭐 대선주도 마찬가지로 스윙을 했는데 어떤 종목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종목으로 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조금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판단하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내려오면 다시 반등하겠구나 생각돼서 가지고 넘어가죠. 근데 이 30%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30%가 마이너스 60%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계좌의 손실이 커지는 거죠. 보통 보면 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인데 이 남선 알루미늄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 관련주죠. 이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점 찍을 걸로 갈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 감사가 됐든 그 회사의 그 대선 관련 주자와 일단 회사 나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다음날 해서 급락하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즘 시장의 대장이 주죠. 핫하죠 이게. 그러니까 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일단 어설픈 종목 잘못 사면 이거 같은 경우 과연 정말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 여기서 물려있다가 이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날 정리했다든지 여 밑에서 아마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돌아버리죠. 물론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개인들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목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단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장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여기서 다 손절을 하죠. 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큰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여기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스윙해서 돈 많이 법니다.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니고 내가 단타하는 사람인데 여기 스윙을 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돈을 많이 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스윙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 해서 종배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날 다 정리를 하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